유럽 고딕 건축의 최고 걸작인 쾰른 대성당이 있는 도시 쾰른은 로마 시대부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도시이다. 쾰른이라는 지명 자체가 콜로니아, 즉 식민지란 뜻으로 기원이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쾰른 시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도 바라볼 수 있는 쾰른 대성당은 쾰른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딕 양식의 건물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런던의 성 바울 성당과 더불어서 유럽 3대 성당의 하나이다. 독일의 아버지 강이라고 불리는 라인강은 스위스의 산골 장크트 코타르트에서 시작,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거쳐 네덜란드의 노틀담에서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총 길이 1320km의 국제 하천이다. 라인강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네의 시로 유명해진 로렐라이 언덕이다. 로렐라이란 문자 그대로 요정의 바위라는 뜻인데 하이네의 시에 있는 대로 이곳을 여행하러 왔던 뱃사람들이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칼의 소녀에게 매혹당해 그만 배의 키를 놓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전설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이다. 실제로 이 주변은 라인강의 강폭이 원래 협소한 데다 급커브이며 강바닥에는 암초가 있고 눈앞에 130m 정도의 바위벽이 솟아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고 한다. 로렐라이의 정상에서 보는 라인강의 경치는 절경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에 로렐라이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며 마성의 처녀의 전설을 생각나게 한다. 팔치성은 강 가운데 위치해 먼 곳에서 보면 마치 라인강에 배가 동시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연변에 발달한 인구 약 61만의 프랑크푸르트는 중세부터 견본시장 도시로서 알려져 왔는데 현재에도 유럽 최대의 박람회장에는 연중 수많은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번창하는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는 금융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의 중심에 서 있는 높은 건물들은 거의가 은행 건물들로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픈, 파우스트 등으로 알려진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괴테를 프랑크푸르트 시민의 위대한 아들이라고 부르며 괴테가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로서 히르슈 그라벤이라는 구 시가의 중심지 근처의 작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괴테의 생가는 문호 괴테가 이 집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살았던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파괴됐으나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옛 모습대로 복원됐다. 예술성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하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후 오페라를 중심으로 시민의 헌금 등에 의해 재건돼 현재는 콘서트홀, 회의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름다운 후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건물로 도시 생활의 바쁜 일과 속에서 찌든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제공해주는 곳이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의 무대로 알려진 하이델베르그는 또한 그 로맨틱한 분위기로 젊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한동안 묶어두는 독일 여행의 꽃이라고 한다. 14세기 후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창립 이래 독일의 학문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도시의 동쪽 끝 20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는 중세의 고성 하이델베르그 성은 13세기경에 처음 세워졌으나 라인 선제 후의 성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확장됐기 때문에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각 시대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성내에 22만 리터들이 독일에서 가장 큰 술통이라는 후에서도 인상적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살던 한 왕자가 매일같이 포도주를 30리터씩 들이켰다고 한다. 성의 뜰과 테라스는 항상 열려 있으며 이곳에서 시가지와 골짜기의 눈부신 광경을 볼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네카르강에 걸쳐진 아름다운 다리. 괴테를 선두로 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이 실제로 걸으면서 사색에 잠겼던 이 유명한 산책로 철학자의 길. 녹색의 언덕, 조용한 거리의 붉은 벽돌집. 모든 풍경이 그림 같기만 하다. 네카강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거인에 대한 전설이 있다. 하이델베르그 성에서 귀부인과 사랑을 나누던 한 거인이 남편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급히 뛰어내리다 생긴 발자국과 네카강 어딘가에 난 발자국에 대한 얘기다. 네카강은 다른 한 발자국을 찾으면 얻는다는 행운을 간직한 채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와 견줄 만큼 유럽 최고의 대학 도시로 손꼽히는 하이델베르그는 1386년에 창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당시에 선제후 루플레히트 1세가 로마 교황의 허가를 얻어 창설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로 손꼽히는 헤겔이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해서 더욱 유명하다. 시가지로 가면 가장 볼만한 풍경들은 마르크트 광장 근처에 몰려있다. 이 광장은 장알이 깔려 있으며 그림 같은 빌딩들에 둘러싸여 있다. 15세기에 마녀들과 이교도들을 화형시켰던 장소인 헤라클레스 분수도 여기에 있다. 유럽의 손꼽히는 대학 도시답게 학문적으로도 수준 높은 곳이지만 맥주와 사랑과 노래로 청춘을 구가하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넘치고 있다. (1703년) 문을 열었다는 로테옥센과 줌세페를 비롯한 학사주점들이 늘어서서 추억을 담아갈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두 주점은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비스마르크와 마크 트웨인도 이곳을 거쳤다고 하며 황태자의 첫사랑에 등장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다가강에 놓여있는 아치형 다리의 공식 명칭은 칼데오도 다리인데 이곳 사람들은 애칭으로 옛다리라고 부른다. 다리 위에는 칼데오도가 겸양의 상징으로서 의뢰했던 칼데오도르 동상과 아테나 여신의 동상이 서 있다. 비엔나에서 제일 먼저 들러볼 곳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다. 1869년에 궁정 오페라 극장으로 건립된 르네상스 양식의 극장으로 파리, 밀라노의 것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는데 공연 횟수는 다른 두 극장보다 훨씬 많다. 이 오페라 극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화재를 당했으나 1955년에 재건됐다. 내부는 흰색과 연분홍색으로 내장되고 가두리가 금빛으로 채색돼 우아한 분위기가 감돈다. 비인을 왜 음악의 도시라고 부르는가 하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많은 음악가가 탄생하고 자랐던 도시이자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하던 무대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한 스트라우스, 베토벤, 모차르트의 동상에서 우리는 비엔나의 과거의 음악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수많은 연주회가 열리는 오페라나 작은 연주회장에서 그 채취를 체감하게 된다. 쉔부른궁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견주어서 만들어진 장려한 왕궁이다. 정원은 총 면적 약 1.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졌으며 내부는 18세기 후반에 마리아 데레지아가 수집한 동양의 자기나 칠기,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을 추측으로 해서 우아하고 호화로운 로코코식으로 개장됐다. 이 방에서 1762년 10월 13일 오후 황녀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 가족 앞에서 아마데우스가 최초로 연주했으며 이 공연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아마데우스가 황녀 마리아 테레지아의 무릎에 안겼다는 일화를 남겼다. 오페라 극장으로부터 스테판 성당까지의 보행자 전용 거리가 비엔나의 중심인 케른트너 거리이며 이 거리의 한쪽 끝에 스테판 성당이 위치한다. 성 스테판 성당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성당으로 비인의 상징 또는 비인의 혼이라고 불리는 건물이다. 축조 65년 만인 1359년에 완성된 남탑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 137m나 되며 사원 내부에는 왼쪽 기둥에 석조 보조의 설교대와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볼만하다. 아마데우스와 콘스탄즈의 결혼식이 이 성당에서 거행됐으며
그의 사망 직후의 장례식도 이 성당에서 치루어져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 그라벤 거리의 중앙에 있는 페스트 기념탑은 빈에서만도 8만 명 정도의 희생자를 낸 페스트가 그친 것을 감사하며 세워졌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예술품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황제의 천지창조, 페스트의 유행, 최후의 만찬, 노아의 홍수 등의 조각들로 돼 있다. 호프부르크 왕궁은 합스부르크 왕가 650년의 거성으로 역대 왕조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름답고 웅장하게 치장하려고 각기 다른 양식으로 건축된 것이 특징으로 남는다. 드넓은 경내에 몇 개의 궁전을 비롯해서 보물관, 교회, 박물관, 도서관 등 수많은 유적이 있어 장관을 이룬다. (1560년) 맥스밀리온 2세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락장으로 개장, 1766년부터 일반에게도 공개한 프라타에는 온갖 위력시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 제3의 사나이로 유명해진 대관람차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다뉴브강은 서쪽에서 시작돼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 흘러든다. 다뉴브강 연변에 미래도시 형태로 뻗은 건물군을 우노시티라 부른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유엔 공업개발기관, 팔레스타인 난민구제기관, 오페크 등이 입주해 있다. 카를 교회는 1739년에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이다. 카를 6세가 흑사병이 영원히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기를 기원해 건립했다고 하며 바로크의 위대한 건축가 에들라우 부자가 20년간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작품으로 높이 72m의 푸른 돔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좌우 33m 높이의 원기둥은 트라이아누스 기념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시립공원은 1862년에 개원한 빈 시민의 휴식처이다. 이곳의 코어 살롱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빈 왈츠 밤이 개최된다. 아름다운 선율의 왈츠에 빠져 무드정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비엔나의 밤은 깊어만 간다. 모차르트의 감미로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카톨릭 천여년의 전통이 알프스의 대자연 속에 고이 간직되어 온 짤츠부르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미라벨 정원은 에를라오가 1690년에 완성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정원이다. 구 시가가 환히 내다보이는 전망이 일품으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호엔짤즈부르크 성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리스 신화에서 힌트를 얻은 석상과 화단과 분수, 정원수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다. 유세와 같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짤즈부르크는 도심지 한가운데를 밝고 투명한 살자강이 흐르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 많은 사원과 이탈리아식의 아름다운 건물, 광장 등이 그 자연 배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투명한 쌀자강을 건너 구시가지 쪽으로 걸어가면 작고 우아한 중세의 골목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중 게트 하인의 거리는 짤즈부르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 거리에 짤즈부르크의 상징인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1756년 1월 27일에 탄생했으며 그의 초기 작곡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1880년 이곳은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지정됐다. 구슈타튼 거리 13번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몽슈베르크 산에 오르면 짤츠부르크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 인스부르크는 티롤의 산과 인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964년과 1976년에 두 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황금의 작은 지붕은 막스밀리안 1세 황제의 두 번째 결혼식 때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화려한 15, 16세기 건물들 사이 5층에서 내민 지붕은 금박이 핀 통관 2657매로 덮여 있고 발코니에는 8양지의 문장과 황제, 왕비상 등이 보조돼 있다. 성 안나 기념탑이 알프스를 바라다보고 있는 거리가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로 인스부르크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성 안나의 기념탑은 1703년 스페인 계승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탑의 꼭대기에는 성모상이 있다. 황금의 문 왼쪽 헬조그 프리드리히 거리에 들어서면 16세기부터 인스부르크를 방문했던 세계적인 명가들이 이용하던 골드넌 아들러라는 호텔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명사와 예술가들, 괴테, 하이네, 사르트르가 이곳에서 머물거나 식사했다 하며 내부의 입구에는 1780년에 괴테가 1832년엔 하이네가 자고 갔다고 새겨져 있고 그 외에 이 호텔에서 체류했던 각국의 명사들의 기념사진 또는 그림이 걸려 있어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성 야곱 성당은 황금 지붕 옆 골목길을 쭉 들어간 곳에 있는 18세기의 성당이다. 바로 그 양식의 내부 장식이 눈부시도록 화려하며 구원의 성모가 그려진 제단과 설교단, 천장화 등이 이채롭다. 국토의 50%가 만년설과 빙하로 눈부시게 빛나는 알프스의 산악지대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 중에서도 티롤 지방은 등산이나 스키에 적합하다. 세계 최고급 스키장이 산재해 있는 티롤의 수도 인스프루크에서는 1964년과 1976년 두 번의 동계올림픽이 개최돼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티롤 민속쇼는 알프스의 혹독한 자연이 만들어낸 티롤의 독특한 민속으로 요들송, 티롤 지방의 춤, 알펜 호른 등의 합주를 포함한 즐거운 쇼다.